술 잠금 해제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는 파월 의장의 애매한 발언 속에서 일단은 좀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스닥이 장중에 상승 전환,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약간 강보합 정도 보이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모두 다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일 또 CPI 발표 이슈도 있고 옵션 만기일 영향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숨 고르는 모습인데요.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분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가총액 상위주들 흐름부터 저희 머니물 통해서 체크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 삼성전자는 0.11% 소폭의 상승불 정도 켜고 있습니다. 리노공업 2%로 오늘 강세 나타내는 반면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나머지 소부장 쪽도 일단은 함께 좀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오늘 LG이노텍이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고 언팩 행사도 앞둔 상황에서 3%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가 계속해서 지금 연일 강세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오늘 다 약세입니다. 삼성 SDI도 3%대, 엔캠도 3% 하락하고요. 에코프로, BM도, LNF도 다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SKC 유리기판 관련주 오늘 4% 넘게 올라갑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또 선별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HLB와 셀트리온 그룹주 1%대 약세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유한양행은 빨간불 켜져 있고 삼천당 제약이 오늘도 8%가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섹터 다 같이 오르는 쪽 보면 조선과 해운 쪽이 좀 괜찮아 보이는데요. 또 수주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고 있는 섹터기도 하고요. 오늘 뭐니뭐니 해도 전력기기가 상당히 강합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S 현대일렉트릭, 재룡전기 등등의 종목들 모두 다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저희 이 종목부터 AS 받고 가도록 할게요. 7월 3일 바로 지난주에 효성중공업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섹터 안에서도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빠져 있고 좀 덜 오른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종목이 지난주쯤이었나요? 이번 주인가요? 노르웨이 쪽에서 3,300억 원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 관련해서 또 수주 소식이 있었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전력기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지금 추격 매수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팔아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올라가서 기뻐서 웃으시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전력기기가 대세입니다. 네. 대세인데 못 올라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끼친다. 예, 그러면 사야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전력기기 쪽에서 가장 저평가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지는데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왜 이렇게 못 갔을까라고 하게 되면 그 중에 나오는 문제 중에서 회사 분할 관련된 얘기들, 이래서 분할 비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발목 잡는 게 아닐까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디 갑니까? 분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갖고 있는 사업들, 그 중공업 사업분 쪽은 계속 또 강하게 변화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보게 되면 사업만 잘하면 됩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기회다라고 바라보시고 뒤늦게라도 격차를 빠르게 해소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우리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북미 업황도 호황이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수주 모멘텀도 있고요.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종목들 신고가 오늘도 써내는데 효성중공업 아직까지 갈 수 있는 좀 자리가 더 있어 보입니다. 긍정적인 시각 유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이 MI텍입니다. 제약바이오 쪽인데 굉장히 또 바이오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 오늘 차트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 장 초반에 13% 정도 급등 나오면서 한 번 또 찍고 내려왔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전략 챙겨갈게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의료 대란. 일단은 지금 이 이슈가 좀 오랜 기간 지속이 되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전공의 행정처분을 철회하긴 했는데 이거 좀 길게 봐야 되는 뉴스일까요? 네, 일단은 저도 몰랐습니다. 얘기하고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하기도 전에 네. 먼저 변동이 좀 커가지고 네. 일단 변동성 크다라는 거 염두하시고 좀 보셔야 되긴 그래야 하겠는데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거래가 많이 안 됐고 위쪽을 확인했다는 정도까지 보시면 되는데 이따가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MI텍의 가장 큰 장점은 비혈관용 스텐트라고 하죠. 이거 스텐트가 뭔지 아십니까?
스텐트 아닙니다. 네. 예, 스텐트라고 뭐 혈관 확장할 때 왜 그 동맥도 확장해서 왜 네. 그 심장 안 좋으신 분들 뭐 이렇게 네. 같이 들어가는 이런 것처럼 이쪽이 약간 소화기관 쪽에 들어가는 네. 스텐트입니다. 국내 쪽에서 1위고요. 또 동물용도 있습니다. 게다가 또 비뇨기관, 쇠석기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뭔가 들어가서 이제 관을 넓혀주고 하는 역할을 한다는 쪽에서 그 보면 이제 금속도 있고 약간 그걸 뭐라 그러죠? 그 그물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보던 거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네. 근데 첫 번째로 의료 대란이 이어지다가 그런 쪽에서 이제 전공의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없고 밖으로 돌았었죠. 근데 이제 정부가 행정명령 안 하겠다라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복귀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실적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들 1분기부터 실적이 살짝 위축됐던 부분들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돌아올 가능성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많이 줄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다시 정상적인 실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회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너무 좋은데 일단 의료 대란 때문에 1분기 실적이 많이 위축이 됐었어요. 그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실적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인 건데 오늘 네. 사실 급등한 이유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뭐 이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미리 작용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모멘텀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네. 유럽 쪽이라고요? 네, 의료기기 입장 쪽에서 그래도 국내 의료기기 쪽에서 네. 뭐 바디텍메드나 여러 가지 몇몇 회사들도 수출이 끌어내는 변화가 상당히 큽니다. 그 중에 하나의 회사 흐름으로 보고 있고 또 수출 확대가 주가를 끌어내는데 내년에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까지 신규 계약이 들어가다 보면서 실적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게 또 내년 향도 이번에 추가로 계약이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과 함께 변화가 들어갈 부분들은 좀 크다라는 쪽들로 보고 있고요.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되다 보니까 수익성이 높습니다. 이런 회사들 의외로 강한 수익성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꾸준히 유지된다. 그러면 수출과 같은 Q 확대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당연히 실적은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좀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럽향으로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실적입니다. 끝이에요? 아까 실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었으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수치를 한번 보여주세요. 예, 뭐 중요한 건 네가 해라. 이런 쪽으로. 예. 그래서 작년에 실적이 좀 위축됐던 걸 올해 네. 1분기까지 약간 좀 위축됐습니다. 그런 쪽인데 개선세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올해 전망이 한 200억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작년 대비해서 한 40% 늘어나는 수치죠. 근데 제가 눈길이 가는 게 이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따져보니까 영업이익률, 영업마진이라고 그러죠? 네. 마진이 거의 30% 이상입니다. 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그럼 일시적으로 나왔느냐가 아니라 벌써 약간 2022년도부터 레벨업 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마진을 생각한다. 그러면 30%가 유지가 되는 이런 고마진들이 그러면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시장 경쟁자와는 다르게 내가 갖고 있는 쪽에선 내가 강자다라고 하는 강소기업의 특징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거는 아마 돈을 잘 버는 회사 쪽으로 탈바꿈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다는 점들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시총이 2,500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면은 그렇게 큰 부담이 없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변동성입니다. 원래 추세적으로 꾸준히 가던 모습들은 나오는데 이렇게 급하게 변동성 나오는 건 오랜만인 것 같고요. 네. 지난번에 4월 달에도 한번 이런 변동성이 큰 모습들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변동성 낮아들면서 추세적으로 맞아진다. 그러면 레벨업 되는 경향들이 강했다라고 봤을 때 지금 보여주는 가격대 약 한 7,600원대 정도까지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잘 지지해 놓고 다음으로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런 쪽은 오히려 위쪽에 대한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쪽에서 실적 특히 단기 2분기가 아니라 중기적인 실적에 대한 동향들은 계속 괜찮아질 수 있겠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난번 고가 때와 연결되는 한 9,500억대, 9,500원대까지 들어가도 큰 부담은 없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7,3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13%대 급등 나왔다가 다시 이제 쭉 내려와서 제자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가격대도 말씀해 주셨던 볼만한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요. 목표 주가 9,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3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VT입니다. 한창 또 다이소에서 이 VT 대란이 있었잖아요. 3,000원에 팔아서 저는 그걸 못 구해서 본품으로 사서 한 통 다 비웠던 경험이 있는데 괜찮으세요? 네, 저는 너무 만족스러워서 몇 자리 있으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00짜리 썼던 것 100짜리요? 같습니다. 와우, 피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었는데 네. 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예, 네, 저희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예, 거기에 들어가는 그 니들 들어가는 맞아요. 그 미세 함유량 바늘. 예, 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0, 30, 100, 300인가 이렇게 있죠. 50, 100인가요? 100, 네. 뭐 이렇게 있죠. 되게 네. 센 거 쓰시네요. 와, 예. 네, 일단은 이게 네. 또 그 수치에 따라서 가격도 점점 비싸지거든요. 맞습니다. 예. VT 제품 사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이 종목을 사는 게 나은지 이야기 해볼게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이게 굉장한 또 인기를 끌었거든요. 네, 종목으로 사서 수익 내서 사면 되겠네요. 아, 네, 좋습니다. 그래서 VT로 사서 VT를 니들 샷을 사자. 네. 예. 네, 매출이 구성을 보게 되면 화장품이 거의 60% 되고 있고요. 음원, 음반 쪽이 잡히는데 이쪽은 큐브 엔터 자회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나오는 쪽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이제 미국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아마존 US 쪽에 들어가서 브랜드관에 들어갔고 따로 마련하는 거죠.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혼자서 매출이 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인기를 타고 인플루언서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런 때 아마존이 세일을 해요. 아마존 네. 프라임 데이라고 해서 또 대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게 16일, 17일. 그럼 앞으로 일주일 뒤 거기서 나오는 성과까지 기대한다 그러면 주가는 미리 반영하지 않을까요? 그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화장품주들 전반적으로도 아마 이번에 아마존이 K뷰티를 위해서 벌써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세팅 다 해놓고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너희들 키우겠다 이런 입장으로 가게 되면 아마 이런 화장품 업체들은 큰 날개를 달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 중국 아닙니다. 미국입니다. 미국 쪽에서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아마존 프라임 데이 이쪽에 대한 변화들은 계속 체크하고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일부 중소형 화장품 쪽이 강한데요. 이 미국의 아마존의 프라임데이를 앞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성과 좀 주목할 필요 있겠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역을 좀 넓혀가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다이소나 뭐 올리브영 같은 여러 가지 채널 확대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관심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다이소에 3,000원짜리 사지 마시고요.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사주세요. 네, 27,300원. 네. 예, 사드릴 거예요. 네. 이게 아무래도 관심 많으신 분들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게 저변이 국내 다이소, 올리브영 이쪽에서 들어가기 시작했던 게 일본에 취급하는 매장만 8,000개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들어가는 편의점 쪽으로 보았을 때는 편의점 채널이 10,000개 네. 정도 되면 일본 쪽에서는 꽉 잡을 거로 보는데 이번에 6월 달에 일본 쪽에서 약간 좀 슬로우하게 나오다 보니까 좀 영향을 받나라는 것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거기다가 중국 쪽도 이제 들어갑니다. 중국 쪽도 리들샷에 대해서 위생 허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열린다.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도 물론 중국 사람들은 또 보고 바로 카피를 하기 시작을 할 텐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런 기술력에 대해서는 못 따라간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유명한 거라며 이게 한국어들이 쓰는 제일 유명한 거다 이렇게 나오겠지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돼서 영역은 더 넓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또 실적으로 잘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작년부터 실적 레벨업돼서 올해는 더욱더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실적부터 해서 목표 주가까지 한 번에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 영업이익이 한 1,000억대 나올 걸로 보는데 130%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시총이 1조 원대입니다. 별로 안 비싼데요, 화장품치군요. 내년이 네. 한 1,300억대 예상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싼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까지 내려온 거는 오히려 기회가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비싸지 않다는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지난번 고가 때 부분까지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48,000원대, 38,000원대 정도까지 목표가 맞추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지금 이게 가격이 좀 잘못 나왔네요. 지금 27,000원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격 전략을 좀 챙겨봤어요. 지금의 조정을 좀 활용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36,000원, 손절가는 28,000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해서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